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누구나 말 잘하길 바라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다스러울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는 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든지 또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답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나?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그런 자질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타고나는 사람들조차도 기르지 않으면 그 말하는 기술을 기르지 않으면 그냥 수다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말도 중구난방이고. 내가 말하는 능력을 많이 개발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를 설득하는 걸 할 수도 있고,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말없이 하는 일의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재능을 펼치는 그림을 그리든지 청소를 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뭐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정보화 사회고 또 지식사회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에 이렇게 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가벼워질 수 있고 죄가 무거워질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접촉사고 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접촉사고가 났어. 남자가 잘못해서 뒤에서 빵 박았는데 남자가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뭐라고 그러면 여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뭐가 잘못했나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어 능력이 저하되면 발달이 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적지가 않아요. 법적인 손해, 또 그렇게 신체적인 손해, 또 구설 시비 같은 것들도 언어 능력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으면 구설 시비도 더 많이 생기고 막 이래. 근데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꾸 해봐야지 늘어요. 특히 언어 능력이 좋아지려면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강의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는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언어 능력이 길러진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토론도 해야 되겠죠.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과 토론을 해서 서로 조율을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할 때 제 의견이 받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의견이 받아질 때도 있고 서로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논쟁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내가 발언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할 때도 이건 좀 이 시간에 적절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요. 물론 이제 상대방들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사고가 정리가 되고 내 언어 능력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보면 말을 해야지 좀 다듬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황산 스님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아니 스님, 이 사람은 황산 스님을 굉장히 좀 별로 안티 세력인가?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여러 가지 성향 중에 스님은 너무 돈을 좋아해. 스님은 너무 여자를 좋아해. 스님은 너무 먹는 걸 좋아해. 그렇지만 나는 스님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한두 마디 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님의 안티 세력이고 뒤에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의 한두 마디, 몇 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사고도 정리가 되고 내 말하는 언변도 더 발전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다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수다라는 것은 보통 수다라는 건 딴 게 아니잖아. 내가 다니는 절 얘기 쭉 하고 상대방은 듣고, 내가 우리 집에 아들 딸 얘기 쭉 하고 우리 집에 거사님 얘기 쭉 하고 또 뭐 조국에 대한 얘기 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듣거나 뭐 이제 대체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 아들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 그지?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거야말로 수다라 갈 수가 있고, 뭐 조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얘기 막 하는 것도, 또 나 싫어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도 결국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 맞아, 죽일 놈이야. 그래 맞아,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어 능력이 더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가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때로는 내가 말을 해서 오히려 사고가 더 편협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이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기를 강요하고 이러면 오히려 내 사고가 더 굳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보살들이 천상의 건강 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나라연 금강은 이제 아금강, 훈금강, 그 나라연 금강하고 또 하나 금강이 있는데 나라연 금강, 무슨 금강, 양쪽에 두 분의 금강 역사가 있어요. 힘이 센, 이렇게 한번 턱 이렇게 하면 지구 정도야 그냥 바람으로 해도 그냥 날아간다. 태양계 정도야 뭐 손 안에다 이렇게 탕 치면 태양계가 휙 나.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진 아주 힘센 장사가 나라연 금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건강미 넘치는 사람의 대표 주자,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손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라연이에요. 그런 견고한 몸을 갖게 되길,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나라연 금강 같은 견고한 몸을 죽을 때까지 99세까지 그렇게 하다가 99.1세에 나무함이 다 불하고 그렇게 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그리고 또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생각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것이 하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이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 우리가 사는 세계,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세계잖아,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대로 땅으로 이루어지리라,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복잡하면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이 어리석으면.
욕심이 가득하면 어리석어지죠. 뭘 이제 뭐를 뭘 소유해야겠다, 갖고 싶다, 또 누가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이 맑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현실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번뇌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시기 질투심이 나서 번뇌가 많아지기도 해. 번뇌가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탐진, 치로 귀결이 되죠. 또 의심도 있어요. 또 아만, 내 스스로 잘났다라는 아만심, 의심과 아만심 등으로 내 번뇌가 많아, 복잡해. 또 그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인연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인연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인연, 사람에 대한 인연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 현실도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하니 내 상황도 복잡해지더라.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현실 세계가 늘 성내고 다니고 짜증내고 다녀서 그런 인연들만 모이게 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나랑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맑고 밝은 빛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점점 하나씩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그냥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마타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마타를 하려면 이빠사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정리가 슉 돼야지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렇게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일체계고,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멸 요 가르침대로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상상이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사고가 현실은 이 사고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자꾸 가지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관세음보살께 귀합니다. 지장보살께 귀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심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나랑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같이 싱크로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내 번뇌가 많은 거에서 자비심으로 원력으로 이렇게 확 커지게 되고 또 그런 원력들이 온 세계에 퍼지면 내가 명호 한번 부를 적마다 세계가 맑아져. 세계가 깨끗해져. 미세먼지 날아가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명호를 자꾸 그분들의 원력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면 내 마음도 몸도 청정해지지만 세상도 더 맑아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처님 명호에 대한 자비심을 하면 옆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또 말로 옆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또 전해주잖아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힘이 되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게 하는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런 전기거든요. 전기. 이 전기를 계속 쓰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있잖아. 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거에서 미세먼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아껴야지 우리 석탄, 화력 이런 것들은 좀 덜하고 좀 친환경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사예요. 그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엄청 맑은 공기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되게 맑고 산중에 가도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 가면 안 돼요. 요즘에는 시골에 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널린 게 다 축사예요.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축사야. 막. 그런 그 일대가 축사의 향기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밭에 뿌리는 향기, 논에 뿌리는 향기 그렇게 역겹진 않아요. 좀 그때만 거름 뿌릴 때만 그때만 조금 그렇지 1년 내내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은 축사가 막 널려 있어서 1년 내내 축사 향기가 나.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 덜 먹게 되고. 요즘에 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축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을까? 축사들이 없어질 수 있어. 한 20년, 30년 되면 정말 축사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고기를 안 먹어서 전부 다 채식주의자가 될까? 그렇죠. 그렇죠. 콩고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단백질을 배양하는 거예요. 콩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콩은 작물을 재배해야 되니까 그것도 넓은 농지가 필요해. 그게 아니고 단백질을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버섯을 이렇게 재배를 하듯이 버섯 그렇게 보면 그 스레트 축사 같은데 그런 데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버섯 같은 거 재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을 재배한다. 단백질을 배양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고기랑 똑같이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많이 연구가 진행됐어요. 20, 30년 전에는 꿈 같은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연구가 진행됐어요. 대신에 아직은 단가가 너무 비싸요. 한우보다 2배, 3배 비싸. 그러니까 이제 실용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점점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것은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고기, 단백질, 맛이나 이런 게 비슷해. 야, 그렇게만 돼도 사실 이렇게 축사들만 없어져도 대기가 많이 깨끗해지거든요. 그 아마존 얼마 전에 막 불나고 그랬었잖아요. 아마존을 일부러 불냈다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 넓은 아마존 그야말로 이제 그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그 밀림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일부러 불을 냈대. 계속 더 불나게 한대. 왜 그렇겠어요? 거기를 다 밭으로 만든다는 거야. 밭으로 농지를 만들고 축사를 만들는지 뭐 거기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제국주의에서 19세기, 28세기,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잖아요. 흑인들 데려다가 온 곳곳에 밭을 만들어가지고 밀 농사를 짓고 콩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이제 커피 농사를 짓고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막 이러는데요. 그리고 축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축사지만 거기는 이제 그 다 깎아서 녹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를 풀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단백질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래서 뭐 언제 그 될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하죠. 뭐 이렇게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시장이 또 미국 주도하에 그 공장들이 다 미국에 다 건설돼 있고 우리는 사다 먹어야 되고 그러면 축산농가는 새를 봐야지 새가 됐네 하면서 이렇게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적절한 사고를 해야지 현실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혼자 동떨어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기를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전쟁이 나면 안 되고 세상에 가난해지면 안 되고 세상에 싸움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매의 눈을 가지고 악을 보면 악한 것을 지적을 하고 선을 보면 선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